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조금 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1번. 다음 도형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다각형의 둘레는 모든 변의 길이를 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되겠죠. 가로가 14cm이고 세로가 9cm인 직사각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계로 이렇게 누른 것처럼 두 번 눌러진 직사각형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눌려진 변의 길이가 아무데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조그만 사각형은 직각이라는 표시입니다. 도형이 아니에요. 직각이라는 표시고 검은색으로 칠해진 게 도형인데 윗변과 오른쪽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눈짐작으로 여기가 한 절반보다 좀 크네요. 그래서 대충 뭐 8, 9 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수학은 문제에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은 문제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식을 찾아서 풀어야만 됩니다. 뭔가 상상을 해서 측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변의 길이를 몰라도 풀 수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걸 이해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들어가 있는 부분에 가로를 먼저 한번 봅시다. 가로선을 위로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로 올린다고. 이렇게 되겠죠? 밑에서는 없어졌어요. 세로 선도 옆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원래 직사각형으로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던 직선들이 펴면 원래 직사각형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가로와 세로를 더하고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더하고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46cm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어진 조건이 없을 때 변형을 시키면 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 역시 직사각형인데 옆으로 들어갔네요. 그러면 다시 펼치면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를 더하면 가로와 세로를 더하고 곱하기 2를 하면 18 곱하기 2니까 36이 되겠네요. 그러면 틀립니다. 이건 1번 문제랑 다른 문제예요.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세로축은 왼쪽 끝으로 보내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로 두 개 선은 밖으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푼다? 직사각형을 구한 다음에 두 개의 가로선을 더 더해줘야 도형의 둘레가 될 수 있습니다. 1번 문제랑 다른 문제예요. 직사각형의 둘레는 36이었고 가로 두 개를 더 더해야 도형의 둘레가 됩니다. 그래서 도형의 둘레는 46cm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도형일 때 그냥 직사각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는 직사각형의 모서리를 이렇게 직각으로 누른 겁니다. 모서리를 이렇게 직각으로 누른 것은 100%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안 누르고 이렇게 푹 파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누른 경우에는 직사각형이 된다. 오른쪽 끝이든 왼쪽 끝이든 밑에 끝이든 모서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도형은 원래 도형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 2번과 같이 중간에 이렇게 파져 있는 것은 직사각형이 안 됩니다. 물론 직사각형을 풀지만 원래 도형으로는 안 된다. 남는 게 존재해요. 1번 유형만 봤다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만 구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1번과 2번을 통해서 살펴봤으니까 항상 그려봅니다. 얼마 안 걸리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풀어야 됩니다. 3번 문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개념 정리할 때 넓이의 단위를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면적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제가 실수로 면적의 단위를 설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읽는다? 숫자 2를 제곱이라 읽습니다. 그리고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위쪽에 적었어요. 위쪽에 글자의 윗부분에 적습니다. 읽을 때는 제곱이라고 읽어요. 숫자 2를 제곱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의 뜻은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두 개의 길을 곱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곱했다는 의미로 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표시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두 개 적기는 불편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합니다. 제곱 센티미터만 있는 건 아니에요. 3이 올 수도 있어요. 2가 대신에 3이. 3이 오면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왜? 왜 세 개일까요? 예를 들면 지금은 평면이잖아요. 도형이 평면인데 박스 같은 거 보면 입체잖아요. 입체. 네, 입체는 세제곱으로 씁니다. 그건 뭐 중고등학교 가서 배우기로 하고 일단 우리는 제곱 센티미터는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를 축약해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센티미터가 나왔으니까 미터도 있고 킬로미터도 있겠죠. 1미터는 100cm입니다. 1km는 1000m이고요. 그리고 1제곱미터는 100cm 곱하기 100cm입니다. 즉 얼마다? 1000제곱센티미터다. 1m, 1제곱미터는 1000제곱센티미터라는 거. 그리고 1제곱킬로미터는 뭐죠? 1000m 곱하기 1000m죠. 그래도 얼마예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엄청 큰 크기죠. 넓이의 단위는 제곱을 붙인다. 단위 길이에 제곱을 붙이면 넓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단위를 설명을 안 해서 문제 풀기 전에 단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보니까 원래는 직사각형인데 2cm로 칼로 이렇게 정교하게 잘라서 냈어요. 정교하게 잘라내서 어떻게 됐다? 직각삼각형 하나랑 사다리꼴 하나가 나왔고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1번과 2번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밑변은 10cm니까 나와 있어요. 높이는 아직 모르겠네요. 사다리꼴은 뭐죠?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밑변은 나옵니다. 세로가 7cm니까 이만큼 자르면 남은 건 5가 되겠죠. 그런데 이쪽 편을 봅시다. 2가 잘렸으니까 아래 위가 합치면 5예요. 그래서 남는 게 작은 게 2고 큰 게 3이 되겠죠. 왜? 정확하게 잘라잖아요. 정확하게 칼로 이렇게 잘라냈기 때문에 길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추측한 게 아니에요. 이만큼 잘라냈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 넓이부터 구합시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3이 되겠죠. 나누기 2 하면 15가 됩니다. 사다리꼴 보죠. 사다리꼴은 뭐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윗변이 2고 아랫변이 5죠. 높이가 10이니까 얼마다? 7 곱하기 5니까 35가 됩니다. 그러면 색칠한 부분은 1과 2를 더하면 되죠. 1이 15고 2가 35였으니까 5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걸 이렇게 잘라냈다고 했잖아요. 잘라냈으니까 잘라낸 부분을 없애보면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칼로 정교하게 잘라냈으니까 그대로 밀어 올리면 이렇게 다시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가로는 10 그대로일 거고 높이가 7에서 2를 뺀 5가 된다.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다?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10 곱하기 5라서 5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풀었죠? 삼각형 구하고 사다리꼴 구했는데 이걸 두 개 붙이니까 직사각형이 돼서 간단하게 풀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죠? 우리는 이 방법으로 풀어야겠죠. 앞에서 한 방법으로도 풀어도 되지만 이게 더 쉽잖아요. 그림을 붙이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둘 다 되지만 우리는 이 방법으로 풀도록 합시다. 네 번째, 비슷한 문제죠.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뭐죠?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에서 하얀색 직사각형을 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색칠한 직사각형과 색칠한 사다리꼴을 더하면 되는데 길이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그냥 7cm를 중간에 잘랐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7cm를 잘랐는지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큰 사다리꼴에서 잘라낸 직사각형을 빼주면 남은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칠한 부분은 큰 사다리꼴에서 잘라낸 직사각형을 빼주면 된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공식은 꼭 외워야 돼요. 사다리꼴을 구해봅시다. 윗변이 10이고 아랫변이 16이고 높이가 13이죠.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28 곱하기 13 나누기 2입니다. 곱셈과 나눗셈만 있는 연산식에서는 순서를 바꿔도 돼요. 13 나누기 2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28 나누기 2를 먼저 했습니다. 28 나누기 2라면 14가 되잖아요. 14 곱하기 13을 하면 182가 됩니다. 14 곱하기 14 정도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한다? 뒤를 10자리와 1자리를 나눈다.
10 더하기 3이에요. 13은 10 더하기 3. 그래서 14 곱하기 10은 140이죠. 140 더하기 14 곱하기 3 얼마죠? 42죠. 140과 41을 더하면 182가 됩니다. 두 자릿수 곱셈 정도는 암산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꼭 해두세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봅시다.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가 7, 세로가 13. 얼마다? 91입니다. 색칠한 부분은 사다리꼴 빼기 직사각형이니까 182에서 91을 빼면 얼마다? 91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죠? 합쳐야죠. 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나왔다? 사다리꼴이 만들어졌네요. 윗변은 12 빼기 7 하면 되겠죠? 아랫변은 16 곱하기 7이고 높이는 13으로 똑같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5 더하기 9 곱하기 13 나누기 2 14 곱하기 13 나누기 2니까 역시 14와 2를 먼저 나눠서 7로 만들고 7 곱하기 13이니까 91 똑같이 나옵니다. 앞에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 이 방법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게 더 쉽잖아요. 하나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자른 것은 합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5번 문제. 평형사변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큰 전체를 평형사변형인데 넓이를 구해줬어요. 넓이가 얼마다. 그리고 밑변의 길이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삼각형 디귿, 리을, 미음의 넓이입니다. 디귿, 리을, 미음이 뭐죠? 검은색 뒤집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뭐다?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높이. 우리는 높이를 몰라요. 높이를 모르는데 평형사변형의 넓이를 줬기 때문에 높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평형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요. 밑변은 줘놨잖아요. 그래서 넓이 216은 뭐다? 밑변 18 곱하기 높이다. 그래서 높이는 18을 없애려면 등호에서 나눠주면 되겠죠. 곱하기니까 나눠주면 216 나누기 18. 18로 나누면 1이 될 거고 21 빼기 18 하면 3이죠. 36이니까 12가 되겠네요. 높이는 10이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밑변이 얼마다? 8. 구한 높이가 12 나누기 2 하면 8 곱하기 6이니까 6, 8, 48. 삼각형의 넓이는 48제곱 센티미터가 되었습니다. 6번 문제. 사다리꼴 기역, 디귿, 리을, 미음입니다.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 아니에요.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했어요. 조그만 사다리꼴의 넓이를 알려줬어요. 180이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삼각형의 기역, 니은, 디귿.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죠? 삼각형의 높이는 나와 있잖아요. 13. 밑변을 알아야 되는데 밑변을 몰라요. 밑변을 알려면 이 사다리꼴의 밑변을 구하면 되겠죠. 밑변을 구하고 24에서 빼면 나오니까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줘 둔 겁니다. 사다리꼴 넓이는 180이라고 했고 밑변이 14고 아랫변은 모르고 아랫변 디귿 리을은 몰라요. 모르고 높이가 15를 곱하고 나누기 2 하면 된다. 그러면 등호를 기준으로 곱하기 15 나누기 2를 없애려면 반대편에 나누기 15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나누기를 없애버렸어요. 계산을 해봅시다. 얼마예요? 12죠. 12. 12 곱하기 2가 14 더하기 아랫변이다. 그러면 14를 넘겨주면 빼기가 된다고 했어요. 24 빼기 14는 얼마다? 아랫변의 길이는 10이 됩니다. 그러면 디귿 리을이 10이니까 니은 디귿은 14가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는 아랫변이 24 빼기 10에다가 높이가 15고 나누기 2 하면 된다. 그래서 14 곱하기 15 나누기 2니까 역시 14 나누기 2를 먼저 합시다. 7 곱하기 15니까 105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7번 문제 무슨 도형인가요? 오각형이에요. 공식에 오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안 적어줬어요.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안 적어준 겁니다. 하지만 정오각형은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배워요. 배우는데 공식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알려드린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외워야 될 공식은 삼각형과 사각형에 대한 넓이만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림에 친절하게 그려놨어요. 오각형을 자르면 삼각형과 사다리꼴이 나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사다리꼴을 넓이를 구한다면 더하면 오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오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사다리꼴의 넓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죠. 삼각형은 뭐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다. 그래서 33이 되겠죠. 사다리꼴은 뭐죠?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17 곱하기 2라서 34가 되네요. 그러면 오각형 넓이는 뭐죠? 33 더하기 34, 67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8번 문제 도형을 이렇게 줄였더니 모양이 좀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져도 구해지는 도형을 뭐죠?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은 뭐다?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윗변, 밑변, 높이 아무것도 못 찾아요.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저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못 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그을 수 있는 사람은 풀 수 있는 거고, 이거를 그을 수 없는 사람은 못 푸는 문제입니다. 이 선 하나 때문에 문제를 풀고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즉, 사다리꼴의 대각선을 끄면 삼각형이 된다는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렇게 끄면 삼각형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끄고 보니까 밑변, 높이, 직각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그죠?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밑변, 높이죠. 밑변, 높이. 네. 구할 수 있겠죠? 1번과 2번을 구하고 다 하면 된다. 1번 넓이는 뭐죠?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8 곱하기 16 나누기니까 64고 2번은 12 곱하기 9 나누기 2니까 54가 됩니다.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64 더하기 54니까 118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선 하나를 금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된 겁니다. 중국 고급 문제에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선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살펴보는 게 좋아요. 퀴즈 같은 문제였습니다. 이걸 그었으면 풀었을 것 같고 못 그었으면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도형 문제인데 글자만 나왔습니다. 어려운 문제겠죠. 하지만 수학은 뭐다? 문제의 식이 주어져 있어요. 문제 속에서 식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 식을 풀면 답이 나와요. 자, 그대로 읽어봅시다. 둘레가 46cm인 직사각형이 있대요. 뭐죠? 직사각형의 둘레는 46이래요. 그런데 직사각형의 가로가 세로보다 5cm 더 짧다고 합니다. 뭐죠? 가로가 세로보다 5 짧다면 빼주면 되겠죠. 가로는 세로 빼기 5다. 직사각형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에다가 곱하기를 2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가로가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가로 자리에 세로를 넣으면 세로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가로를 없애야 세로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46은 가로 자리에 세로 빼기 5를 넣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로 빼기 5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다. 곱하기 1을 없애야겠죠. 곱하기 1을 없애려면 넘어가면 나누기예요. 46 나누기 2는 세로 빼기 5 더하기 세로다. 그러면 23은 세로가 두 개니까 세로 곱하기 2로 표시하면 세로 곱하기 빼기 5죠. 빼기 5가 넘어가면 더하기가 바뀌겠죠. 그래서 28은 세로 곱하기 2니까 세로는 14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로를 구했습니다. 세로를 구했으니까 가로도 나오겠죠. 가로는 세로 빼기 5니까 9가 됩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9 곱하기 14니까 12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 더 풀어보죠. 10번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 더 내봤어요. 직사각형 둘레는 54다. 그리고 뭐다? 세로가 이번엔 가로가 아닌 세로네요. 세로가 가로에 두 배를 했으니까 가로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직사각형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 이번엔 가로가 아니라 세로 자리에 가로를 넣으면 되겠죠. 54는 가로 더하기 가로 곱하기 2 곱하기 2다. 그래서 곱하기 2를 넘기면 나누기가 될 거고 남은 건 가로 더하기 가로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 27은 가로가 3개 있는 거죠. 가로가 3개 있는 거예요. 가로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가로는 9가 됩니다. 가로를 9로 구했으니까 세로는 얼마다? 18이 된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9 곱하기 18이니까 162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도형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가 평이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틀린 문제는 꼭 한 번 더 풀어봅시다. 어떻게 풀었는지 상상을 해가면서 한 번 더 꼭 풀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보고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